새벽 4시 거제 앞바다에서 배 한 척이 출항합니다. 바로 여기 요 앞입니다. 어장이 멀리 1시간씩 가는 게 아니에요. 연안에 자리 잡은 어장이라 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하지만 빛을 보면 흩어지는 예민한 녀석들이라 해가 뜨기 전에 작업을 마치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한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면 밤새 걸려든 녀석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불빛을 받아 반짝반짝거리는 이 은빛 멸치들이 오늘 국물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멸치는 동해와 서해로 여름에 북상했다가 가을에 남쪽으로 내려와 겨울을 보낸답니다. 이거 보면 멸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약간 투명한 게 있고, 나중에 말려보면 또 청멸치. 우리가 이제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이제 고기가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와서 이제 못 나가게 그렇게 이제 밤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서 못 나간 거 이제 새벽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가 드나드는 길목에 그물을 고정해 놓고 고깃대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올려 한꺼번에 잡기 때문에 정치망이라 부릅니다. 가끔 덩치 큰 녀석들이 길을 잃고 걸려들지만 작업을 방해하는 휘방꾼일 뿐 어부들 눈엔 멸치만 보입니다. 멸치가 이게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작은 게 잡혔다가 이렇게 이제 점점 우리도 하루 이틀 사이에 멸치가 커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물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빠르게 연안 작업장으로 멸치를 옮깁니다. 이때부터 어부들은 마음이 더 바빠진다는데요. 멸치가 워낙 성질이 급한 녀석들이라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기 때문에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바로 삶아서 말려야 한답니다. 멸치가 작지만 이게 선도가 빨리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싱싱할 때 삶아야지 우리가 좋은 멸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그물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녀석들을 잡아서 흠집이 적고 깨끗한 게 특징이랍니다. 멸치는 크기별로 쓰임새가 다른데요. 육수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1년 정도 자란 큼직한 배멸지입니다. 옛날에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엄청났지요. 예. 요즘처럼 스텐 도치 아니고 전부 드럼통 그걸 절반 잘라가지고 쓰고 그 전에는 또 이제 그 큰 가마솥에다가 짰어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거제 해역은 예로부터 멸치 조업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갓 잡은 멸치를 큰 가마솥에 삶아 말리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는데요. 해변에서는 늘 멸치 말리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죠. 예구 마을은 항구는 작지만 멸치 덕분에 부자 소리를 듣던 곳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박노현 씨는 평생 바닷일을 하며 살아온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추억 속에는 늘 멸치가 있답니다. 예전에는 여기 다 바다에 멸치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막 멸치도 주워 먹고 예전에는 풍족하지 않아가 과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뛰어놀다가 바다에서 또 먹고 또 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랐죠. 그렇게. 멸치배가 들어온 날은 싱싱한 생멸치를 듬뿍 넣고 국을 끓였답니다. 생멸치가 그대로 육수가 되는 셈이죠. 맛있어 보이지? 네. 한 숟가락 먹어볼래? 이게 먹어본다는데. 뜨거워. 구수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데 아이들 입맛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맛있어. 맛있어.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죠. 맛있어.
또 달라고? 생소하죠. 위에서는 아예 이렇게 생 거를 먹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어부들에게만 허락된 맛의 호사. 얘들아, 이리 와. 할머니 이제 고기 따듬는다. 물메기 그 맛을 잊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들은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뭐 제가 해야 될 거라 생각했고 또 그때 또 마침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이왕 할 거 미리 와서 좀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즘 한창 제철이라는 물메기입니다. 물메기로 탕을 끓일 때도 이 댁에서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부터 만드는데요. 육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멸치와 다시마죠. 물메기 다 끓일 때 멸치를 조금 넣고 다시마 좀 넣고 다시를 내가 함께 내 맛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냥 하면 너무 싱거해갖고. 이 흔하고 익숙한 조합에는 특별한 맛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혀가 느끼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외에 뒤늦게 발견된 5번째 맛이 감칠맛인데요. 멸치에 들어있는 이노신산과 다시마의 글루탐산이 감칠맛을 내는 주성분이랍니다. 보통 다 내장만 빼고 머리는 그대로 하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그냥 이런 맑은 국 끓일 때는 그걸 넣으니까 더 맛있었어. 자꾸 먹고 싶게 만드는 감칠맛 때문에 멸치와 다시마가 육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3대가 함께 사는 재미도 감칠맛 못지않답니다. 이왕이면 아이들이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겠구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아이 고맙지요. 그냥 나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이 힘들게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부모 형제도 없는 멀리 와가지고 있으니까 불쌍하죠. 좀 많이 외로울 거예요. 친구처럼 내가 친구처럼 해준다고 해도 뭐 그게 그렇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입에 잘 맞는 물메기탕처럼 조금씩 마음 맞춰 사는 고부사입니다. 아니, 다시 팩 안 해도 돼. 멸치보다 크고 납작한 이건 디포리라고도 불리는 밴댕입니다. 뒤가 파랗다 해서 붙은 별명이랍니다. 멸치 다시 하고 맛이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진한 맛. 멸치가 구수하다면 밴댕이는 진하고 단맛이 난답니다. 이거는 날로는 못 먹지. 잔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 비늘이 껍질이 비늘이거든. 저기 비늘이기 때문에 저기 처리가 안 되거든. 근데 이놈은 단지 다시용밖에 안 되지. 멸치도 밴댕이도 햇빛에 말리면 성분이 농축되어 육수 내기 더 좋답니다. 진한 밴댕이 육수로는 미역 수제비를 끓인다는데요. 미역도 다시마와 같은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다니 이 정도면 최강의 조합이죠. 입에 착 감기는 이 국물 맛. 그런데 알고 보니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모유에도 많이 들어있답니다. 이거는 먹지 말고. 그래서 본능처럼 자꾸 이 국물 맛에 빠져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 행복한 순간이라 이렇게 우리 손자들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앉아있게. 그런데 멸치가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록에서 멸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름에 업신여길 멸자가 쓰였을 만큼 박한 대접을 받던 이 작은 물고기는 조선 후기에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탕을 끓이거나 말려서 먹기 시작했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건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멸치가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는데요. 1930년대 한 신문에는 고기 대신 값싸고 영양 많은 멸치를 국이나 찌개에 이용하면 좋다는 내용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멸치를 이용해 육수를 내는 방법이 널리 보급된 게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물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걸까?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왕후가 왕의 옷자락에 쏟았다는 갱이 바로 국입니다. 조선시대 조리서인 시의전서에는 다양한 재료로 국을 끓여 먹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에 쓰인 이 조리서에는 국은 밥 다음으로 중요하고 국이 없는 건 얼굴에 눈이 없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는 국을 좋아했죠.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국물의 재료는 고기였습니다. 고기 국물을 뜻하는 육수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죠. 육수 안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국이 되고 탕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 상에는 꼭 국이나 탕이 있어야지 그게 진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고 무수갈비라고 그랬어. 맞아, 무수갈비라고 그랬어. 아이고, 고추장.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는 윤희숙 씨. 할머니 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음식의 길을 걷는 동안 좋은 길잡이가 됐답니다. 야야, 너 무수갈비 먹어봐. 맛있다. 맨 이래 맛있다.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이 생선 밑에 깔리는 무를 맛있게 먹을 리 없죠. 할머니는 무수갈비라는 이름으로 손주들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맛도 갈비 못지 않았다는데요. 비결이 돼지족을 우려낸 육수였답니다. 육수가 은근하게 배어들어 무에서 고기 맛이 났답니다. 이게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먼 데서 손님 오는 거가 더 많았어요. 그래갖고서니 와 맛있겠다. 그 옆에서 나도 좀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할머니가 주시기도 했고 기다려지고 누구 올라나 그 마을꽃에 앉아서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많아요. 가마솥에서 돼지 육수가 끓는 날은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육수로 맛을 더한 특별한 음식들이 밥상에 오르곤 했죠. 육수를 끓이고 남은 돼지족은 색다른 별미로 변신하곤 했답니다. 묽으면 이걸 육수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진하게 졸여 넣으면 이것도 편육으로 쓰고 또 묵으로 사용하시고 그러셨어요. 뭉근하게 고아낸 돼지족 육수에 삭힌 고추와 실고추를 썰어 넣는 건 할머니만의 비법. 이대로 굳히면 된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음식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빗지락을 들고 막 저를 때리려고 쫓아다녀요. 이 주리하려나 내가 어떻게 이쁘게 키워놨는데 뭐를 못해서 콩나물 무치는 거를 하려고 하냐고 맨날 그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결국은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요리 교육을 시켰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야. 손님을 위해 할머니는 늘 족편을 준비해 놓았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이를 위한 가장 따뜻한 환대였죠. 이댁 음식 맛의 비법은 모두 구기자에서 나온답니다. 희숙 씨 할아버지가 청양에 처음 구기자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구기자 열매를 쪄서 말리면 아린 맛이 사라져 먹기 좋답니다. 뜰탕에다가 이거 말릴 때 그거 훔쳐 먹다가 할머니한테 알밤이 어디 가니 맞았던지. 훔쳐 말리면 달큰해요. 그리고 말리면 제리처럼 그때 제리가 뭔지 모르지만 쫀득쫀득하니까
이렇게 훔쳐 먹는데 나중엔 자리가 비어요. 그럼 들키세요. 그러면은 콩 하고 막 엄청 아팠어요. 이렇게 3번 쪄서 말린 구기자로 고추장을 담기도 하고 육수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구기자 열매와 엿기름, 구기자 뿌리인 지골피에 생강, 마늘까지 들어가는 게 많네요. 지골피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할머니 꼭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엿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 흡수를 빨리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엿기름을 늘 옆에다 놓고 이렇게 양념처럼 이렇게 퍼넣으셨어요. 깨끗한 배보자기에 담아 천천히 끓는 물에 우려냅니다. 구기자의 약성과 함께 맛과 향이 우러나면 이 물로 닭육수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닭을 넣을 때 방법이 있답니다. 한 번에 그렇게 팍 넣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이렇게 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해서 담금질을 좀 해주고 하면 닭 육질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고 그래요. 네. 은근하게 닭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찹쌀가루로 새알심을 빚습니다. 그런데 새알심 안에 잣을 하나씩 넣습니다. 씹었을 때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죠. 그런 다음 찹쌀가루에 한 번 더 굴려서 끓이면 잘 풀어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에 닭육수를 부어주면 아플 때 기운 차리도록 만들어준 고마운 음식이 완성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성산자락. 달을 맞이하고 보낸다는 이름처럼 산중 높은 곳에 영월함이 있습니다. 육식을 금하는 사찰의 국물 음식은 채수가 기본입니다. 이곳에서 수행 중인 정효 스님. 요게 이제 무청, 무 달린 무청이고요. 이거는 배춧잎. 이 배춧잎은 따로 껍질을 안 벗겨도 부드러워서 그냥 삶아서 먹어도 되고요. 배춧잎을 말려서 시래기를 만들었네요. 아까워서요, 버리기. 김장하고 어쨌든 겨울에 산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식량이 되니까. 오늘은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왔답니다. 사찰 음식을 배우며 인연을 맺은 반지현 씨가 직접 영월함까지 찾아온 거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이제 팔팔 또 끓여요. 불을 확 넣어. 시래기를 삶고 껍질을 벗기는 사소한 일부터 음식에 담긴 의미까지. 정 교수님은 10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찰 음식을 배웠습니다. 음식에는 아무 관심도 인연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출가 후 운명처럼 칼을 잡았답니다. 27살에 어떤 절에 갔는데요. 그때 김장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채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정말 처음 잡았어요. 무채를 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스님이 스님 어디서 음식하다 왔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오늘 칼 처음 잡았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전생에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삶은 시래기를 된장에 치대 볶다가 채수를 부어주면 부드럽고 맛이 더 깊어진답니다. 이 겨울 음식은 채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겨울 음식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탕 종류를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채소가 중요해요. 시래기 전골을 만들 거라는데요. 콩을 갈아 넣는 게 정효 스님만의 비법이랍니다. 그 위에 표고버섯과 당근,
호박 등 채소들을 골고루 보기 좋게 올리고 양념장과 볶은 시래기를 가운데 얹습니다. 여기에 진하게 우려낸 채수를 더해 보글보글 끓이면 담백하고 구수한 사찰의 겨울나기 보양식이 된답니다. 거의 모든 사찰 음식에 채수가 쓰이다 보니 다양한 재료로 채수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인답니다. 육수와 멸치를 대신할 기본 재료는 표고버섯과 다시마. 표고버섯에는 감칠맛 성분인 구안일산이 들어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통째로 넣어요. 여기에 무, 양배추 등 온갖 채소들이 동원되는데요. 정 교수님은 비법 재료를 하나 더 넣는답니다. 우리 봄에 가죽나물이라고 나는데 겉잎은 장아찌 같은 것을 해먹고 이 줄기를 말렸다가 채수 넣을 때 넣으면 향이 아주 좋아요. 집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한바탕 어우러지게 끓입니다. 이때 불 조절이 중요한데요. 센 불에서 팔팔 끓이고 모든 채소가 물러지면 뭉근하게 고아냅니다. 끓어올랐다 천천히 잦아들면서 맑고 진한 국물이 우러납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채수의 깊은 맛을 담아낼 수 있답니다. 기본이 충실해야만이 모든 일이 원만하듯이 그런 의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를 만들 때 막 허투루 만들고 시간도 빨리빨리 내고 그러면 정말 맛이 안 나거든요. 간을 맞추는 건 늘 직접 담근 간장. 고사리와 토란대, 표고버섯을 간장과 들기름을 넣고 볶다가 채수를 붓고 끓입니다. 조리법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네. 여기에 그 각종 육류가 들어가면 육개장인데요. 사찰에서는 못 먹으니까 표고버섯을 대신해서 넣을 수 있고요. 맛있어요. 네, 수식 육개장. 양념장에는 사찰에서 그 많은 파, 마늘 대신 과일을 갈아 넣어 맛을 냅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매운맛이 입안에 오래 감도는 채이장입니다. 갯벌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강진만. 흙의 입자가 곱고 부드러워 참펄로 불리는데요. 이런 펄에서 자란 것들은 특별한 맛을 가집니다. 이 녀석들은 짱뚱어인데요. 갯벌을 버탄 강진 사람들에겐 아주 친숙한 물고기죠. 이 짱뚱어. 어디서 나온 짱뚱어예요? 강진만 갯벌에서 나온 겁니다. 아, 강진만요? 네. 이 앞에 바다에서 잡힌 거네요? 네, 강진 바로 앞에. 이제 서해안 짱뚱어는 네. 다이어트를 안전이냐고 빼빼하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네. 미스 코리아예요. 생긴 게. 예. 살도 토시토시 쪘죠. 크기도 좋죠. 얼마만큼 토시토시 이뻐요, 짱뚱어. 친숙한 물고기라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데요. 특히 이맘때는 제철 채소가 듬뿍 들어간 짱뚱어 국물 요리를 즐겨 먹는답니다. 항상 이거가 이 짱뚱어는 가장 궁합이 잘 맞아요. 탕은 갈아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게 시래기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서 맛있게 하는 거고, 중국은 통으로 야채 넣고 콩나물 깔고. 그런데 짱뚱어는 날이 추워지면 더 귀해진다죠. 짱뚱어 얘들은 5개월 반에서 6개월 동안 동면을 해요. 그래서 동면을 하면 이제 그동안 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가 먹을 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듯이 짱뚱어 역시나 영양분을
안전히 다 섭취해가지고 동면을 해요. 살이 제일 많이 오를 때네요.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러고 보니 유독 살이 통통한 이유가 있었네요. 나오니까 짱뚱어를 소뚜루 하나 물을 붓고 끓였다고 끓여놓고 맛있다고 막 다 먹고 나니까 붙어본 우개가 짱뚱어 다 나와서 앉아있더래요. 다 튀어나가서 다 튀어나가서 그리 힘이 좀 게 바로 짱뚱어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짱뚱어는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갯벌의 소고기라고 불린다는데요. 짱뚱어 전골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답니다. 고춧가루 대신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마른 고추를 불린 다음 갈아서 양념장을 만드는 거죠.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맛. 그러면요 이 추운 날씨에 숨확 풀려요. 짱뚱어 전골을 찾는 건 이 국물 맛 때문이겠죠. 강진만 갯벌이 키운 또 다른 별미가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 이게 무슨 게요, 어머니? 이거 뻘떡게요. 뻘떡게? 예. 왜 뻘떡게라 불러요, 그걸? 이거 아주 사납거든. 이거 물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뻘떡게라고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귀한 손님 오시면 꼭 이거 반찬을 해줬어요. 벌떡게는 살이 꽉 들어찬 요즘 가장 단단해진다는데요. 그래서 손질하는데 힘이 많이 든답니다. 엄청 손질이 이것만 그래서 맛있나 봐. 뻘떡게 먹다가 이 밥이 한 솥이 얻어 간지 온지가 없더래. 갖고 또 했대. 밥이 그 정도로 먹은 한 솥 다 먹은 줄을 모르고 하도 맛있으니까. 밥이 얻어 그래서 밥도둑이란가 봐요. 벌떡 게장 무침은 온 식구들이 좋아하는 밥 반찬이랍니다. 4월, 5월 그때 벌이 익을 때가 제일 또 맛있고 또 11월, 12월 그때가 또 제일 맛있고 알이 꽉 차가지고 단단하니 깡깡 만져보면 아주 돌처럼 깡깡해. 돌멩이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손질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팍팍 양념 끓은 놈으로 해서 참기름 치고 고루 양념해서 무쳐놓으면 그렇게 잘 먹어요, 얘들도. 가족의 식성에 맞춰 철마다 밥상 위에 올리다 보니 어느새 벌떡 게장 무침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때문에 힘들어도 매번 벌떡게를 손질합니다. 그건 뭐예요? 참기름. 뜨거운 간장으로 짭짤하게 간이 밴 벌떡게장은 양념에 버무리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간장게장은 오래 놔두고 먹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는 바로 먹어야 돼. 보관을 못해요. 보관이 예, 오래 안 돼. 한 일주일? 10일 안으로 먹어요. 예? 맛있겠어. 빨간 양념이 저절로 군침을 넘기게 하는데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맛있어. 혀까지 넘어가네. 혀까지 넘어가려고.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죠. 강진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찬바람 불기를 기다린다는데요. 강진에서는 이 매생이를 먹어야 한 해가 넘어가거든요.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는 남도의 겨울철 대표 국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댁에서는 매생이국에 소고기를 넣는답니다. 강진은 이제 옛날에 예, 예. 교통 중심이었고 이제 소를 여기 집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소가 많이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소고기로 끓인 매생이 국이 많아졌고 맛있어요. 이게 이제 간을 깨면서. 예부터 산물이 풍부해 큰 시장이 많았다는 강진. 완도와 장흥에서 온 소장수들로 인해 우시장도 번성했는데요. 그러니 자연히 소고기도 자주 밥상에 올랐습니다. 팔팔팔 끓으면 이제 매생이를 바로 넣어가지고 약간만 끓여서 먹으면 돼.
소고기의 감칠맛이 매생이국의 국물 맛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보글보글보글보글 타글타글. 그때 불을 끄면 돼. 찬바람 불어도 걱정 없는 건 바로 이 따끈한 국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전라남도 3대 강으로 손꼽히는 탐진강. 그 상류에 위치한 군동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상 부드럽네.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났을 텐데 밭에서 뭘 하는 걸까요? 지금 뭐 따지는 거예요, 어머니? 네. 아욱 된장국 끓이려고 아욱 잎삭 좀 따요. 아, 이게 아욱이에요? 네, 이렇게 아욱 이거 쫑쫑쫑 썰어 놓고 된장 맛있는 된장에다가 청양고추 좀 넣고 이게요 별미예요. 이게 아욱은 예부터 채소의 으뜸이라고 불렸죠. 영양가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그만이랍니다. 집 나갔던 며느리도 아욱국 끓이면 들어온다대요. 예. 전에 그래. 전에 아욱 그런 말이 냄새. 있어. 전에 그런 말이 있어. 많이 땄어요. 봄에 씨를 뿌려두면 겨울이 되기 전까지 든든한 잔거리가 되어주는 아욱. 이 마을의 텃밭엔 아욱을 비롯해 온갖 푸성귀들이 가득합니다. 끓여 먹는 건데 이것도 밭에서 아욱을 따온 날엔 쌀을 미리 씻어둡니다. 아욱국의 구수한 국물 맛엔 쌀뜨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햅쌀로 받은 쌀뜨물이라 맛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쌀뜨물에 된장을 푸네요. 예. 여기에 고소한 품은 된장까지 넣었으니 맛이 안 좋을 리 없겠죠. 네, 지금 굉장히 맛있지. 아욱은 먹기 좋게 썰어 넣기만 하면 되니 바쁠 때 이보다 좋은 국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올까 싶어서 대문을 잠가놓고 먹는다겠어. 누가 올까 싶어서. 어머니 그런 장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다고 말이 그러대요. 옛 생각나는 따끈한 국물입니다. 이번에는 만들어 놓으면 아욱국만큼이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든답니다. 모든 게 들어간 것이 집장이지. 그래서 집장이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는 안 넣어서도 고추 넣고 고추잎 넣고 무 좀 넣고 해서 비온발에다 그렇게 어가리에다 항아리 담아서 여나 이렇게 한 3일 있으면 벌리면 딱 숙성이 돼. 그리고 그렇게 그 맛이 제 맛이 이거는 저수장. 집장이라고도 불리는 즙장은 오래 묵혀둘수록 맛이 나는 된장과 달리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별미장인데요. 각종 고문서에 따르면 16세기경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었던 역사 깊은 음식입니다. 밥에서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장 안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짜니까. 각종 장아찌를 잘게 썰어 넣는 것이 특이한데요. 이 장아찌가 즙장 맛을 좌우한답니다. 푸는 거 뭐예요? 조청이 뭐 짜까 싶은 게 안 짜고 예. 그러라고 조청을 좀 약간 넣은 거예요. 끝 같은데. 형편에 따라 첨가되는 재료가 달라 집마다 맛이 다른 즙장. 즙장엔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안 지금 그래. 고추장아찌를 꺼낸 김에 반찬 한 가지를 더 만듭니다. 전어 젓이요. 아, 전어젓. 이 전어젓으로 뭐 하시려고? 젓을 딱 고치지 만들려고 해요. 고치젓. 고치를 넣어서 또 젓갈을 만들어 일로 넣어서 아, 이거랑 고추. 그 버물러서 만들면 진짜 맛있게. 여름에 만들어 두었던 장아찌는 참 요긴하게 쓰입니다. 한창 맛이 오른 가을물을 굵직하게 썰어 놓고 전어젓을 넣어 버무리면 김장전, 김치를 대신하는 훌륭한 밥 반찬이 된답니다. 무슨 맛일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 고추젓이 없으면 안 될 반찬이요. 그렇게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입서 먹어보고 우리 친척들 다 이거 대주라고 나중에 택배를 보내라. 우리 친척들 못 오고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면 또 성가셔. 하지 마. 이거 보면 전화통에 또 불이 나겠는데요. 먹으면 딱 안 먹고 먹으면 아주 정기 놓고. 아니 된장국 먹어봐. 된장이 맛있어서 된장국이 아주 구수하네. 진짜 맛있네. 만들 땐 힘들었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금세 또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매일같이 밥상을 차리셨나 봅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 어쩌면 우리는 몸보다 마음이 더 추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보다 뜨끈한 국물이 제격이죠. 오늘은 헛헛한 마음을 붙잡아줄 뜨거운 국물 요리 어떠신가요? 갯벌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강진만. 흙의 입자가 곱고 부드러워 참펄로도 불리는데요. 이런 펄에서 자란 것들은 특별한 맛을 가집니다. 이 녀석들은 짱뚱어인데요. 갯벌을 버탄 강진 사람들에겐 아주 친숙한 물고기죠. 이 짱뚱어예요. 어디서 나온 짱뚱어예요? 강진만 갯벌에서 나온 겁니다. 아, 강진만요? 네. 이 앞에 바다에서 잡힌 거네요? 예, 강진 바로 앞에요. 이제 서해안 짱뚱어는 네. 다이어트를 안전히 하고 빼빼하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네. 미스 코리아예요. 생긴 게. 예. 살도 토시토시 있었죠. 크기도 좋죠. 얼마만큼 토시토시 이뻐요, 짱뚱어. 친숙한 물고기라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데요. 특히 이맘때는 제철 채소가 듬뿍 들어간 짱뚱어 국물 요리를 즐겨 먹는답니다. 궁합이 잘 맞아요. 탕은 갈아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게 시래기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서 맛있게 하는 거고, 중국은 통으로 야채 넣고 콩나물 깔고 그런데 짱뚱어는 날이 추워지면 더 귀해진다죠. 짱뚱어 얘들은 5개월 반에서 6개월 동안 동면을 해요. 아, 예. 그래서 동면을 하면 이제 그동안 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가 먹을 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짱뚱어 역시나 영양분을 안전히 다 섭취해가지고 동면을 해요. 살이 제일 많이 오를 때네요.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러고 보니 유독 살이 통통한 이유가 있었네요. 짱뚱어를 소뚜루 하나 물로 붓고 끓였다고 끓여놓고 맛있다고 막 다 먹고 나니까 부뚜껑 무게가 짱뚱어가 다 나와서 앉아있더래요. 다 튀어나가서? 다 튀어나가서 그리 힘이 좋은 게 바로 이 짱뚱어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짱뚱어는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갯벌의 소고기라고 불린다는데요. 짱뚱어 전골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답니다. 고춧가루 대신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마른 고추를 불린 다음 갈아서 양념장을 만드는 거죠. 짱뚱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짱뚱어 전골만 찾는다던데 아마도 이 국물 맛 때문이겠죠. 강진만 갯벌이 키운 또 다른 별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게요, 어머니? 이거 뻘떡게요. 뻘떡게? 예. 왜 뻘떡게라 불러요, 그걸? 이거 아주 사납거든. 이거 물면 절대 안 나요. 아. 그래서 이게 뻘떡게라고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귀한 손님 오시면 꼭 이거 반찬해서 줬어요. 벌떡게는 살이 꽉 들어찬 요즘 가장 단단해진다는데요. 그래서 손질하는데 힘이 많이 든답니다.
맛있나 봐. 뻘떡게 먹다가 이 밥이 한 솥이 어디로 간지 온 지가 없더래. 갖고 또 했대. 밥이 그 정도로 먹은 한 솥 다 먹은 줄을 모르고 하도 맛있으니까. 밥이 그래서 밥도둑이란가 봐요. 벌떡게장 무침은 온 식구들이 좋아하는 밥 반찬이랍니다. 4월, 5월 그때 보리 익을 때가 제일 또 맛있고 또 11월, 12월 그때가 또 제일 맛있고 알이 꽉 차가지고 단단하니 깡깡 만져보면 아주 돌처럼 깡깡 돌멩이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손질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빨리 양념 끓은 놈으로 해서 참기름 치고 고루 양념해서 무쳐놓으면 그렇게 잘 먹어요 얘들도. 가족의 식성에 맞춰 철마다 밥상 위에 올리다 보니 어느새 벌떡게장 무침 전문가가 됐답니다.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때문에 힘들어도 매번 벌떡게를 손질합니다. 뜨거운 간장으로 짭짤하게 간이 밴 벌떡게장은 양념에 버무리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간장게장은 오래 놔두고 먹잖아요. 근데 이게는 바로 먹어야 돼. 보관을 못 해요. 예, 오래 안 돼. 한 일주일, 10일 안으로 먹어요. 예? 맛있겠어. 빨간 양념이 저절로 군침을 넘기게 하는데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맛있어. 혀까지 넘어가네. 혀까지 넘어가려게.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죠. 강진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찬바람이 불기를 기다린다는데요. 강진에서는 이 매생이를 먹어야 한 해가 넘어가거든요.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는 남도의 겨울철 대표 국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댁에서는 매생이국에 소고기를 넣는답니다. 강진은 이제 옛날에 교통 중심이었고 소를 여기 집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소가 많이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소고기로 끓인 매생이국이 많아졌고 맛있어요. 예부터 산물이 풍부해 큰 시장이 많았다는 강진. 완도와 장흥에서 온 소장수들로 인해 우시장도 번성했는데요. 그러니 자연히 소고기도 자주 밥상에 올랐습니다. 팔팔팔 끓으면 이제 매생이를 바로 넣어가지고 약간만 끓여서 먹으면 돼. 소고기의 감칠맛이 매생이국의 국물 맛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때 불을 끄면 돼요. 찬바람이 불어도 걱정 없는 건 바로 이 따끈한 국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전라남도 3대 강으로 손꼽히는 탐진강. 그 상류에 위치한 군동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났을 텐데 밭에서 뭘 하는 걸까요? 지금 뭐 따지는 거예요, 어머니? 네. 아욱 된장국 끓이려고 아욱 잎삽 좀 따요. 아, 이게 아욱이에요? 네. 이렇게 아욱 이거 쫑쫑쫑 썰어 놓고 된장 맛있는 된장에다가 청양고추 좀 넣고 이게요 별미예요. 이게. 아욱은 예부터 채소의 으뜸이라고 불렸죠. 영양가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그만이랍니다. 집 나갔던 며느리도 아욱국 끓이면 들어온다대요. 예. 전에 그래. 예, 전에 아욱 그런 말이 냄새. 있어. 전에 그런 말이 있어. 그렇게. 많이 땄어요. 봄에 씨를 뿌려두면 겨울이 되기 전까지 든든한 찬거리가 되어주는 아욱. 이 마을의 텃밭엔 아욱을 비롯해 온갖 푸성귀들이 가득합니다. 밭에서 아욱을 따온 날엔 쌀을 미리 씻어둡니다. 아욱국의 구수한 국물 맛엔 쌀뜨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햅쌀로 받은 쌀뜨물이라 맛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쌀뜨물에 된장을 푸네요. 예. 풀어갖고. 여기에 고소한 품은 된장까지 넣었으니 맛이 안 좋을 리 없겠죠. 가을에 지금 이게 마치 먹을 때요. 지금 제일 맛있을 네, 지금 별로 맛있을 때요. 아욱은 먹기 좋게 썰어 넣기만 하면 되니 바쁜 추수철에 이보다 좋은 국거리가 없습니다. 새쌀 뜬물이 또 나오잖아. 예. 그 뜬물도 가을이고 이것도 가을이고 모든 게 지금 질로 맛있던 철이다 이게 이제. 그리고 누가 올까 싶어서 대물을 잠가놓고 먹는다겠어. 누가 올까 싶어서. 어머니 대원 장보고 드셨어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다고 말이 그러대요. 옛 생각나는 따끈한 국물입니다. 이번에는 만들어 놓으면 아욱국만큼이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든답니다. 모든 게 들어간 것이 집장이지. 그래서 집장이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는 안 넣어서도 고추 넣고 고추잎 넣고 무 좀 넣고 해서 비움바늘에다 그렇게 오가리에다 항아리 담아서 여놔. 이렇게 한 3일 있으면 벌리면 딱 숙성이 돼. 그렇게 그 맛이 제 맛이고. 집장이라고도 불리는 즙작은 오래 묵혀둘수록 맛이 나는 된장과 달리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별미장인데요. 각종 고문서에 따르면 16세기경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었던 역사 깊은 음식입니다. 다른 것은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장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짜니까. 각종 장아찌를 잘게 썰어 넣는 것이 특이한데요. 이 장아찌가 즙작의 맛을 좌우한답니다. 그 붓는 거 뭐예요? 조청이고 짜까 싶은 게 안 짜고 예. 그러라고 조청을 좀 약간 넣은 거예요. 형편에 따라 첨가되는 재료가 달라 집마다 맛이 다른 즙장. 즙장엔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안 지금 그래. 고추장아찌를 꺼낸 김에 반찬 한 가지를 더 만듭니다. 전어젓이요. 전어젓. 이 전어젓을 뭐 하시려고요? 젓을 딱 고치지 만들려고 해요. 고치젓. 고치를 넣어서 예. 또 젓갈을 만들어 일로 넣어서 아 이거랑 고추. 그 버물러서 만들면 진짜 맛도둑이야. 여름에 만들어 두었던 장아찌는 참 요긴하게 쓰입니다. 한창 맛이 오른 가을 무를 굵직하게 썰어 넣고 전어젓을 넣어 버무리면 김장전, 김치를 대신하는 훌륭한 밥 반찬이 된답니다. 무슨 맛일지 상상이 되질 않는데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 고치젓이 없으면 안 될 반찬이요. 그렇게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입술 먹어보고 우리 친척들 다 이거 대주라고 난리야. 택배를 보내라. 우리 친척들 모두 보고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면 또 성가셔. 하지 마. 이거 보면 전화통에 또 불나겠는데요. 아니 된장국 먹어봐. 된장이 맛있어서 된장국이 아주 고소하네. 진짜 맛있네. 만들 땐 힘들었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또 금세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매일같이 밥상을 차리셨나 봅니다. 공부도 때가 있다는 말이 무색한 어르신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3년밖에 살지 못하겠구나. 할아버지 걱정하시지 마세요. 3년국에 가서 넘어지면 되거든요. 어르신 유치원입니다. 한글 학교를 연 지 얼추 2년. 어르신들 실력이 일취월장했답니다. 내 나이가 87세요.
80cc인데 그때까지 제 이름도 못 썼어요. 하지만 이제 이름쯤은 누워서 떡 먹기랍니다. 최공돌. 이게 최공돌. 제 이름이 최공돌. 남편이 글물 는다고 글물 나오니 속상해지는 글물 는다고 많이 구박을 했어요. 영감님이 살아있다면 당신 이름도 내가 쓴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사이 구룡리의 딸과 며느리들이 뒷마당에 솥을 걸었습니다. 속골이에요. 회관에 뭐 한글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노인 양반 너무 많아서 삼복동이 너무 잘 보내셨다고 보양식 잡숫고 이 배 추수하시라고 추석 지나고 추수하시라고 보양식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우 농가가 많은 마을이라죠. 이야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탱글탱글한가. 이런 거 봐시오? 이게 홍성 한우요. 이게 이거 봐시오? 못 봤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선 비싼 속꼬리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있답니다. 이거요 잡뼈예요. 잡뼈입니다. 육수를 낼 때는 이 잡뼈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다른 데서는 이제 이걸로다가 해서 다 해물을 육수를 내는데 우리 여기만큼은 육수로다가 이거 한우 뼈로 다 해서 몇 시간씩 과갖고 그럼 그게 더 고소고 맛있고 감칠맛 나고. 국물 맛을 내는 데는 잡뼈만한 게 없답니다. 이렇게 푹 고와 탕 요리에 두루 쓴다네요. 서해 바다가 가까워 해물탕도 자주 끓여 먹는다는데요. 해산물의 시원함에 뼈국의 묵직함이 더해져 꽤 근사한 산해진미의 조합을 만든답니다. 속까지 든든해지는 이 한 그릇이면 어르신들 겨울채비로 그만입니다. 일 잘하는 딸과 며느리들 덕에 부녀회 일엔 손을 놓은 어르신들. 그래도 훈수 놓을 게 있는지 없는지 두루 살핍니다. 왜들 이렇게 구경하세요, 이렇게? 꿀이 좀 더 넣어. 하나 있어야지. 다른 남자나 그거 구경을 하고 30년 부녀회장 이력이라도 어머니들 앞에선 갓 시집온 새색시 마음. 속꼬리찜에도 뼈국 한 사발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꼬리찜을 올리고 나면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여기도 육수 한 국자를 넣습니다. 이제 각종 버섯과 함께 한 소끔 끓여주면 구룡리 부녀회 대물림 영양식이 완성됩니다. 어른들이 다 국 잡수고 그러니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맨날 국거리야 밥을 하는 건지 알지. 맹물을 말아야 된다. 그냥은 못 먹어요. 아, 국이 없으면 식사 못 하세요? 네. 왜요? 안 넘어가. 넘어가려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을 좋아하잖아. 그래야 몸이 후련하니. 분명 뜨거운데 속은 시원해지는 그 오묘한 맛의 세계. 찬바람 부는 이맘때 더 빛을 발하죠. 이 지역에선 마을마다 전통으로 탕 요리가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맛의 조화를 이루는 채소와 양념도 따로 있다는데요. 민물 생선에는 고추장과 들깨가루가 꼭 들어갑니다. 근처 저수지에서 건져 올린 붕어로 탕을 끓일 때는 민물새우와 열무 이파리가 들어가야 환상의 국물 맛을 낸답니다.
구룡리만의 내림 비법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이걸 칠만큼을 갖다가 돼지고기 편육을 하면은 너무 좋아요 이게. 다 국리가 좋은 어르신들 덕이죠. 아니 왜 이렇게 오늘은 기분이 좋디야? 아 나는 한글 공부 오늘 4번째 했는데 4번째 내가 한글 공부를 해서 내 이름을 4번째부터 알기 시작했어. 그리고 쓰고 나를 일러주더라고요. 그때 너무 좋은 거요 내가. 동네 일을 제 일처럼 챙기는 부지런한 후손들이 있으니 구룡리 어르신들, 자식들이 멀리 살아도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습니다. 솔잎을 이렇게 그러면 모양도 안 흐트러지고 맛도 있고 이제 여기다가 대나무 잎을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파 주세요. 파 하얀 거는 떼고 이 이파리를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40분 정도 중탕을 하면 구룡리표 내림 수육이 만들어집니다. 칡잎과 파가 잡내를 잡아주고 솔향과 대나무 향이 은은히 배어있는 근사한 수육. 국물과 함께 먹기 딱 좋은 한 접시가 차려졌습니다. 탕이 있으면 다 같이 둘러앉게 되고 후루룩 후루룩 너나 없이 식구가 됩니다. 떡 먹어. 맛있어. 그렇죠. 곡절 많은 인생사까지 한순간에 싹 풀어지는 맛. 뜨끈한 국물이 속풀이까지 해줍니다. 이번엔 물이 맑기로 유명한 전남 강진의 옴천면으로 갑니다. 이곳에선 추수가 끝날 즈음 또 다른 농사가 시작된다는데요. 이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민물새우, 토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쉽게 해서 토하가 쉴 수 있는 공간, 토하집이라고 그러죠. 토화집. 네. 아. 이걸 이제 만들어서 예. 이제 저희가 토하 서식장에다 이걸 던져 놓으면은 예. 토하가 이 붙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잡을 수가 있죠. 이게 토하집이라고 보면 되죠. 토화집. 네. 대나무의 일종인 조리대는 쌀을 일거나 물기를 뺄 때 쓰던 조리를 만들던 재료인데요. 물 속에 넣어두어도 한 달가량 잎이 그대로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화집을 만들어 물에 띄워두면 민물고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토화가 조리대 잎 사이로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에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은 새우가 이리 붙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털면 되죠. 조리대로 토화집을 만들기 시작한 건 환경에 민감한 토화를 잡기 위해 고심한 결과랍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토화집은 매일 아침 확인해 그날그날 토화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곳엔 토화만 자리를 잡는 게 아니랍니다. 이거는 토하고요. 짧은 게. 예, 이게 좀 검정색이 나고. 하하. 저희들 새우젓은 안 담는 거고요. 예. 이게 요놈들은 옛날에 보면은 민물 매운탕 같은 거 끓이면 얘가 이제 고소한 맛이 나고요. 허허. 이 토하 자체는 젓갈만 담그는 예, 거. 젓갈 만들면 이게 단맛이 나고요. 아, 나 이게 처음 들어요. 민물새우와 토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토화젓을 담그기 위해서는 분류 작업이 필수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라 손이 참 많이 가죠.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을 때 해두어야 덜 힘들기 때문에 바삐 움직여야 한답니다. 새우 벌레요? 많이 칠했죠. 그렇게 몇 번을 해야 돼요? 계속 해요. 그래고 또 다 기술이 있어요. 새우가 이렇게 하면은 이 가시를 딱 얹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새우가 딱 들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토화잡이. 하루 온종일 작업해도 3kg이 고작이랍니다. 여러 번 채로 골라냈지만 토화 선별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꼼꼼하게 토화를 골라야 젓갈의 맛이 좋기 때문인데요. 눈에 보이는 민물새우를 젓가락으로 하나씩 정성스레 골라낸 후에야 염장할 준비가 끝납니다. 토화와 천일염의 비율은 3:2 정도. 이대로 하룻밤을 두면 소금이 다 녹는답니다. 맹년 여름에. 내년 여름에? 예, 못 심길 때나 해 먹어야 돼. 지금 하는 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금방 먹으려면은 토화 잡아갖고 와서 막 밥하고 막 고추 그런 거 갈아갖고 대작지근하게 담으면 한 5일 있으면 요새는 먹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해자 하셨어. 어머님들이. 저런 데서 또랑이도 잡아갖고. 염장한 토화는 7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이렇게 고운 빛깔로 변해 제맛이 나게 되죠. 토화젓에 양념을 하면 밥 반찬으로 아주 좋다는데요. 이때 꼭 과일을 다져 넣습니다. 요거는 짜고 굵게 짠맛이 없고 맛이 나기 위해서 조금씩 넣어요. 조미료 대신이지. 토화를 키우고 잡아서 젓갈을 만들기까지 무엇 하나 손이 안 가는 일이 없는데요. 오랜 시간 토화를 거르다 보니 어깨가 욱신거린 날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자식들 건사할 수 있게 해준 일이라 늘 고맙기만 하다는데요. 어머니의 땀이 담긴 듯 짭조름한 맛을 품은 토화젓입니다. 오늘 어머니는 민물고기로 특별한 요리를 할 거랍니다. 아이고 어머니 징그러운 것 같아. 징그럽기는 해놓으면 맛있어. 물천어를 할 생각인데요. 며느리는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답니다. 아직 손질을 잘 못하시나 봐요, 살아있는. 예, 좀 만지기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거는 나는 이런 거를 우리 아저씨가 해도 안 가서 배 다 따줘요. 그래야 힘든 게 아들이 해도 하고 그러고. 그래야 뭔 일이 되지. 혼자 하면 어찌 됐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시어머니도 시킬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걸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냄새가 좀 이렇게 손에 묻고 나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예, 비린내가 참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익지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제가 이제 어머님 맛있게 해드릴 거예요. 네, 그날을 위해 오늘 이렇게 어머님 곁을 지키는 거겠죠.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알기에 어머니도 찬찬히 맛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됐어. 아니야 더. 처음에 할 때 여기다 매운 고추야 밭에서 따서 이거면 돼. 우리가 지금 안 따놨으니까 앙쳐갖고 이따 따서 썰어여도 돼. 잘잘하게 썰지 말고 배 툭툭 깔라서 여불어. 물을 이렇게 밑에다 깔아야 누울지도 안 하고
좋아요. 이제 이렇게 대강 안 누르게 해갖고는 이렇게 고기하고 같이 해서 먹어야 같이 떠지죠. 이것만 밑에다 다 해버려도 고기만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에는 이렇게 섞어서 앙쳐야 먹을 때 이 허수새하고 이 고기하고 같이 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앙쳐야 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채소와 물고기를 양념에 충분히 버무리기 때문에 간이 골고루 배입니다. 어머니의 비법이죠. 한 번 팍 끓여갖고는 불 최고 약하게 해놓으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작으려 그러면 여기서도 물기 활창이 있어야 맛있지 물이 없으면 맛이 없어. 재료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천어의 국물은 어떤 생선 조림보다 맛이 좋다는데요. 토화자비로 힘든 이 집 식구들에겐 말 그대로 늦가을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토화를 골라내느라 찬밥 신세였던 민물새우로 시원한 탕을 끓일 거라는데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곁을 지킵니다. 고부간의 사랑도 흘러간 시간만큼 더 깊어지겠죠. 아따 새우탕 끓였구만. 소주 한잔 하면 좋겠네. 남편은 고부간의 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양념 역할이죠. 아따 시원하니 무지하게 맛있네요. 맛있지? 국물 훅 마시면 되지. 어때? 맛있다. 그지? 덤으로 얻은 민물새우지만 맛있는 국물을 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말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온 가족에게 맛있는 밥상만큼 위로가 되는 건 없겠죠. 뭐라고요? 오랜만에 맛있게 먹어보네 물천어를.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천어라고 하는 것이나 새우탕 같은 경우는 뭐 사시사철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을 늦가을쯤 되면은 토화도 맛있어지지만은 이 물고기 자체도 또 굉장히 맛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또 제철 음식이거든요. 전남 강진 병영면의 하고마을. 오매의 소리가 절로 튀어나오게 만든 건 저수지에서 잡은 가물치입니다. 자, 문대봐 밑에 문대. 풀로 뭘 닦으시는 거예요? 호박잎. 호박잎이 깔끔해서 수세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닦으면 그 점액이 미끄러운 것이 싹 닦아지고 칭아리는 내쁜 게좀 그래. 미끄러운 게 다 없어져요. 깨끗하게 닦아야 돼. 힘이 좋은 가물치는 보양식 재료 중 최고로 손꼽히죠. 가물치를 곰국으로 끓여 먹는다는 이곳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진한 국물을 냅니다. 옛날에 시골은 다 이런 밥도 여기 들고. 들기름이요? 응, 들기름이 좋아. 들기름 왜 넣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치면 아이고. 너무 들기름을 달달 볶아갖고 하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냄새가 안 나. 그냥 하면 비린내가 많이 나. 가물치 곰국을 끓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뜨겁게 달군 솥에 들기름을 두르고 깨끗하게 닦은 가물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그런데 말처럼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기회를 엿보는데요. 아니 이렇게 빨리 덮어요? 도망가는데. 확 나가버려. 힘이 엄청 센데. 이 소뚜껑을 탁탁 치면서 도망가요. 문제는 이 가물치가 힘이 너무 좋아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겁나게 힘이 세요.
겁나게 힘이 세. 아니 이거 내장도 제거 안 하고 바로 넣는 네, 거예요? 다 살았을 때. 내장을 제거하면 약이 안 되고 예. 그냥 살았을 때 빨리 넣어야 약이 된대요. 버려볼까? 이번엔 어떨까요? 다행히 가물치가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물을 붓고 푹 고아주면 되는데요. 들어가는 양념은 마늘과 생강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있는데 얼려놔서 그러면 되니 그날 없을 것이지. 옛날에는 애 낳고 먹고 그 오줌소태 나면 먹고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그냥 몸부심으로 먹던 것이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물치 곰국이 제대로 완성됐습니다. 맛있다. 아주 고소하네. 이제 뽀얀 국물만 따로 받아둡니다. 건더기 왜 안 먹어요? 건더기는 뭘 필요가 없지. 다 질기 빠져버리는데. 다 국물에 영양소가 있으니까. 그러지. 아이고 좋네 한 진짜. 대접만 먹으면은 감따는데 아무 지장 없겠어요. 추운 겨울 잘 이겨낼 수 진짜 있을 것 좋네. 같아요. 가을 거지하느라 수고한 모두를 위한 밥상. 너나 할 것 없이 뜨끈한 국물로 먼저 속을 데웁니다. 진한 보양 국물을 마셨으니 올겨울도 무사히 나게 되겠죠.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 이럴 땐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보다 뜨끈한 국물이 제격이죠. 오늘은 헛헛한 마음을 붙잡아줄 뜨거운 국물 요리 어떠신가요?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부산 공동어 시장은 낮보다 더 활기찬 밤이 시작됩니다. 제철을 맞은 고등어가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고등어가 도착하면 대기하고 있던 부산 아지매들이 억척 같은 손길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은 밤 10시부터 시작해 동이 터올 때까지 이어지죠. 차디찬 바닷바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속을 채워둬야 합니다. 부산 아지매들의 허기와 추위를 달래주는 것, 바로 돼지 국밥입니다. 짭짤한 바다 향내와 비릿한 고등어 냄새 맡으며 국밥 한 술 목에 넘깁니다. 맛있다. 귀여운 사람들은 못 먹는. 아니 일하시다가 드시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꿀찜할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렇지. 뜨뜻해. 몸도 드시고. 뜨거운 김 훌훌 불어가며 돼지국밥 한 그릇 비우니 새벽을 날 기우들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주변의 식당들도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 가게의 안주인인 김정순 씨는 새색시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돼지국밥을 끓여왔죠. 어머님 몇 년째 하신 거예요 지금? 50년. 마 징그럽고 막 하기 싫고 그래. 허리 다 부리지도 그래. 허리가 영 이제 일도 안 되고 쪼매요 패는 또 기들가 다시.
아이고 참 예산일 아니다. 돼지국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수죠. 살이 붙어 있어 맛이 잘 우러나는 앞다리 뼈를 사용합니다. 다른 데 이어봐야 무도 나다는 그 잡배 그 이어봐야 대단해. 물이 많이 돼. 국물 많이 넣어야 되지 육수가. 이 육수가 다른 거는 육수가 안 넣어. 이는 육수가 많이 넣어. 그래서 근데 쪽지 안 됐어. 조리를 시키고. 12시간 이상 푹 고운 다음 새 뼈를 넣고 또다시 12시간을 끓입니다. 그래야 잡냄새 없는 진한 육수가 나온답니다. 고기를 갖다 그 늦게 고가 군대 삶아가 지금 손님한테 여기가. 오늘은 고기가 좀 늦게 도착했나 봅니다. 요거는 삼겹살 부통인데 요런 거로 구워가지고 참 마늘 멀게도 안 내. 마늘 멀게도 안 내. 마늘 멀게 그래 시작되고. 나만 좋은 거죠 내랍니다. 나만 좋은 거죠. 좋은 거 주긴 뭘 좋은 거 줘. 좀. 늦으면 마늘 넣게 오는데 뭐 그래가 새가 빠지 욕 듣고. 나 처음에 욕 듣나 마늘 욕 듣는데. 또 고기를 이 구우는 데마다 또 지방마다 고기가 틀리다 아닙니까? 똑같은 등급이 똑같아도 그래도 어쩌다가 고기가 좀 얇은 게 아니습니까? 난리 납니다. 오나질 고긴 좋겐 안 멀게 일라 좋겐 낫네. 좋겐 낫네. 우드냐는 막 그런 것도 고 우드냐는 좋은 것도 그런데. 고기를 깨끗이 씻는 일도 국밥의 맛을 내는데 중요합니다.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수육은 앞다리살과 삼겹살 그리고 목살을 주로 쓰는데요. 살짝 기름기가 있는 부위가 삶으면 맛이 좋답니다. 고기가 잘 삶아졌나 보려면 이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진짜라는 뭐가 진짜라는? 청진기요? 청진기 매를 딱 찔르면 말아. 찔르면. 잘 익었습니다. 잘 익었어. 맛있게 익었어, 맛있게. 돼지국밥을 만들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물을 그릇에 수차례 담았다 뺐다를 반복하는 토렴이죠. 이 과정에서 고깃국물이 밥과 고기에 스며들며 맛을 냅니다. 토렴은 10번 이상 반복해야 맛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고 있으니 괜히 손이 대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안다. 다 뭐 뜨거워서 못하지. 안다고 한다고. 그 기술 아닌가 봐. 여기. 그리 뜨겁고 그 데이면 두 분도 못 하고 뜨거워서 이리 끓어졌지. 여기에 새우젓, 부추까지 올리면 이것이 바로 경상도 사람들의 영혼의 음식이라 불리는 돼지국밥입니다. 배고픈 시절 돼지국밥은 끼니와 더불어 술안주가 되는 고마운 음식이었죠. 이거 뭐 얼큰하게 하나 먹고 소주 한 컵 하고 그래 우리 남자들끼리 참 가슴에 있는 그 정남도 나누고. 성격이 부산 사람들이 좀 급하고 화끈하기 때문에 막 버뜩 먹는 게 막 이래 화끈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 후루룩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국밥은 차 시간을 앞두고 마음 급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일을 끝낸 안내양, 기사, 조수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음식도 돼지국밥이었죠. 살코기가 귀하던 때엔 남은 뼈와 시래기로 국밥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초기의 돼지국밥들. 그 시작은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전쟁을 피해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고향에서 즐기던 음식들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돼지국밥입니다. 촌에서 만들어 먹던 돼지고기 음식이 도시로 나오고
실향민을 만나 점차 발전되면서 지금의 돼지국밥이 만들어진 거죠. 경상도에서 돼지국밥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밀양입니다. 뭐 사가 왔습니까? 맛있는 거요. 돼지 머리하고 쪽파하고 또 많이 샀네. 예, 볶아 먹는 거 하고. 돼지를 키우던 시절엔 때 되면 직접 잡아먹기도 했죠. 한 마리 잡으면 몇 집이 나눠 가졌는데 문제는 어느 집이 어떤 부위를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요리는 내가 좀 전문가입니다. 촌에는 내 집에 몰라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좀 앞 뒷다리가 고기 맞는데 앞다리 모두 앞다리 할락해. 맛있었어요? 맛있어. 뒷다리는 살이 많아가지고 허벅허벅하고 또 앞다리는 살이 좀 적고 뼈가 많아도 그 고기가 좀 맛있어요. 돼지고기로 국을 끓일 거랍니다. 돼지고기로 끓이는 국, 찌개가 아닌 국이라니 좀 생소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돼지국을 소고기국보다 더 자주 먹었답니다. 재료도 과정도 간단합니다. 돼지고기에 무와 고춧가루 넣고 잘 볶은 다음 물을 부어 한 소끔 끓입니다. 옛날에 좀 매녔지. 비계 엮고 비계 둥둥 뜨고 그렇지 뭐. 기름 둥둥 뜨는 걸 뭐 그래도 그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지. 진짜. 그래도 옛날에는. 소고기가 귀했던 시절 꿩 대신 닭이 아니라 소 대신 돼지였던 셈이죠. 원래 전통이 이 돼지고기 국이었는데 요즘은 새로 막 해가지고 돼지고기 수육을 해놨다가 그래 손 쉽게 하기 위해서 돼지국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 뭐 공기밥 하나 부으면 막 돼지국밥이 되니까 이는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국하고 밥하고. 돼지국밥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건 한국전쟁 이후지만 농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비슷한 음식들을 먹어왔습니다. 밀양의 이 돼지국도 그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탕이 가장 위력을 발휘할 때는 꽉 막힌 속을 쑥 풀어주는 해장국으로 먹을 때일 겁니다. 여기는 청정 해역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통영.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수확 작업이 한창인데요. 통영의 상징과도 같은 굴입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바다에서 어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요. 이게 우리가 1년 농사 지어가지고 한장 못 맛보는 겁니다. 수없이 논년도 아니고 이제 한장 우리가 수확을 보는 기거든. 올해도 바다는 땀 흘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네요. 바닷바람이 강할수록 달게 살이 차오르는 굴은 이 지역 술꾼들 모두의 엄지를 척 들게 하는 으뜸 해장 음식이랍니다. 술 먹고 속 푸는 데는 최고라. 그다음에 이제 뭐 가에서 먹으면은 육지에서 먹으면은 무하고 이래가 물 당겨가지고 그만 아무것도 다른 양이 별로 없이 내가 보면 막 최고고. 또 물에 해가지고 먹으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어부들의 알코올 해독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덕에 전국에 명성자자한 게 굴이라는데요. 누군가의 쓰린 속을 달래주기 위해 아주머니들의 손이 바쁩니다. 굴은 주당들의 술 기운뿐만 아니라
자식 뒷바라지에 손주들 용돈, 어머니의 호주머니까지 책임져주는 고마운 식재료였습니다. 요리법이 다양한 것도 굴의 매력 중 하나죠. 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먹든지 또 쪄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생굴, 그다음에 물회, 그다음에 해장국 여러 가지 뭐 다양해요. 요리 방법이 여러 수십 가지라. 그래도 차가운 바람이 불면 뜨끈한 국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술은 뱃꾼들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덕분에 아내들은 일찌감치 해장국 달인이 됐다죠. 얼굴 좋네. 술 마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밥상에 올렸다는 굴국. 시원한 맛이 그만인 음식입니다. 술을 좀 아저씨가 젊을 때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술을 좋아하신 게뭐 무였고 국물이 좀 시원해. 속이 시원해. 이걸 좋다거든요. 물을 좀 줘보면 아무리 용을 써도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 숙취가 굴국 한 그릇이면 싹 사라진답니다. 황태국이 아니라 굴국이기 때문에 다시 넣는 게 지금 황태로 가고. 황태는 오늘 넣는 다시로 생각을 하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요, 맞다. 황태 넣어 우려낸 육수에 갓 잡은 싱싱한 굴만 넣으면 시원하고 개운한 굴국이 만들어집니다. 굴만 싱싱한 것 같으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조미료가 들어간다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무릇 술꾼이라면 어찌 이 맛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파와 고추를 넣어 얼큰한 맛까지 더하면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코끝 시린 이 계절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음식입니다. 한 모금 마시면 온몸이 뜨끈해지는 위안이 되는 음식입니다. 재료 손질이 편한 것도 통영굴의 장점입니다. 한 30분 정도 물에 담가 두셔야 돼요. 해금 차원이 아니라 짜온 물기 빼는 차원이라서. 그런데 굴처럼 얄궂은 녀석이 또 있을까요? 해장도 해장이지만 술을 부르는 안주로도 제격이니 말입니다. 물은 따로 붓지 않고 굴을 껍질째 불에 올려 10분 정도 익혀줍니다. 바다향 가득 머금은 갓굴찜인데요. 해장보다 술 생각이 먼저 나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굴이 제철인 요즘은 통영식 굴젓 담그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수승식이 갖고 굴젓을 그리고 뭐 바다가 되면 소금 먹고 무 였고 마늘씨 였고 고춧가루 였고 그래도 맛이 좋아요. 굴젓 담그는 비법은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타지에서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배운 음식도 이 굴젓이었습니다. 무는 채 썰지 않고 숟가락으로 갈아 넣습니다. 이거는 또 숟가락과 요렇게 옛날 방식대로 어머니들이 다 옛날 배즙이 많이 나요. 이렇게 하면. 네, 무즙이 많이 나요. 무즙이 많이 나요. 즙의 조화가 물이 나기 때문에 그 젓갈의 짠맛과 무의 단맛이 혼합되면서 어울려져서 조금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시원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일주일 정도 소금에 절여둔 굴을 갈아 놓은 무와 섞는데요. 생굴을 사용하는 어리굴젓과 조리법이 확연히 다릅니다.
한 3일 숙성시키다 먹으면 돼요. 아, 3일 숙성시켜서. 예, 이제 무가 예. 아직 이제 방금 갈아 해놓은 게 아직 숙성이 안 되거든. 지금 먹어도 돼요. 적시 먹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도. 무의 시원하고 단맛이 짭조름한 굴과 만나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반찬이 됩니다. 허기도 달래고 속도 어루만져주는 통영의 굴 해장국입니다. 굴 말고도 통영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또 다른 해장국이 있다는데요. 소쿠리처럼 바다 안쪽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 주로 밤부터 새벽까지 낙지와 장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마당 한쪽에 부엌이 차려졌네요. 우리 행부 술 고랬는데 오늘 미기탕 먹고 또 술 쏙 뿌리 잘하겠다. 아, 해장국 재료 가지러 바다 나가신 거예요? 예. 아니 본인이 자식이라고 잡으러 갔어요. 이 집 바깥 양반 해장국 재료 공수하러 아침부터 직접 바다에 나갔답니다. 많이 잡았어요. 술을 잡았어요. 서방님 해장거리 잡았어요. 예. 여기다 놔주세요. 겨울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해장국이랍니다. 겨울철이면 산란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근으로 찾아오는 물맥입니다. 생김새가 못생겨서 예전엔 잡아도 바다에 버렸던 생선이라는데요. 이때 물에 빠지는 소리를 흉내내서 물텀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맥이에요? 예, 이게 물맥이. 힘이 좋아갖고 들리달락한다. 오줌 싼다. 한려수도 통영이 이 바다가에 청정해역이 돼서 물맥이 자체가 진짜 맛납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장하기 위해선 술로 먼저 속을 채워야 한답니다. 점심때가 되는 거가 대부. 아, 그 사이에 또 술을 이렇게 드시네. 안중근 의사가 예. 말씀하시기를 하루라도 술을 들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또 칩니다. 원래 책을 안 읽으면 가시가 또 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통영 사람 말고 예. 그 도서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술이 깨기 위해 먹는 음식이 해장국이니 틀린 말도 아니지만 참 핑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회원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행부 어제 술 자신 거 오늘 또 술 오자셔야 돼. 날마다 저들하고 저래 없죠. 우리 언니 애가 돼 있어. 뱅이다 생겨. 조금 살다가 결혼을 해야 돼. 그래도 괜찮나? 괜찮. 많이 잤었고. 건강하면 된다. 술 좋아하는 남편이지만 40년 가까이 살면서 큰 소리 내거나 주사 한 번 부리지 않았기에 아내는 아침마다 물메기탕을 끓여줬답니다.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물메기탕은 지역마다 요리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통영에는 요 물메기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3월절 그냥 계속 이제 이 물메기를 나가고 또 동지지람이나 반을 잘라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또 쪄가 먹기도 하고 요즘 제일 맛이래요. 언니가 이제 하긴 하는데. 흐물흐물하지만 입안에서 싹 퍼지는 물메기는 지금이 제철. 팔팔 끓는 물에 물을 툭툭 잘라 넣습니다. 얍사가 잘하네. 물메기는 오래 끓이면 살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습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선이라 곁들이는 재료도 단출합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맑은 탕으로 끓이지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다는데요.
쪄서도 살이 물러서. 미기국에는 마늘씨를 넣으면 좀 맛이 없어요. 좀 시원한 맛이 안 느껴. 빨간 고추하고 그냥 파만 넣으면 맛있어요. 신김치를 넣는 강원도식 물메기탕과는 달리 고추와 파만 넣고 끓여내는데요. 술은 물론 매서운 바닷바람에 온몸도 녹이는 물메기탕입니다. 1년 동안 기다린 물메기가 드디어 상에 오릅니다. 바닷가 사는 멋이 이런 게라, 이런 거. 올리완 딱 한 잔만 이러면은 네. 밥상에 물메기가 오르니 음주와 해장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좋다. 물메기탕 한 그릇으로 어부인 남편은 물론 술고래 남편 때문에 답답한 아내의 속도 풀립니다. 하고 메기하고 묵게나 막 내일 또 하루 또 뭐 돈 벌지 말고 쉬자. 술꾼 있는데 해장국이 있죠. 통영 바닷가 마을 한 애주가의 해장 비법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와보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가 전라남도 여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곳도 탕의 역사가 깊은 고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어탕은 여수의 진짜 맛으로 통한답니다. 이 댁 안주인은 어려서부터 먹던 어머니의 손맛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장어탕을 끓이기 위해선 핏물을 뺀 장어뼈를 오랜 시간 고아줘야 합니다. 이 댁에선 보양식으로 장어탕을 즐겨 먹었답니다. 명절 때 엄마가 항상 장어탕을 끓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촌들이랑 오면 불러앉아서 장어탕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부터 여수에선 바닷장어가 많이 잡혔죠. 그러다 보니 장어가 들어간 탕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한 2시간 첫째는 팍 끓여보면은 그때부터 불을 약하게 해갖고 한 2시간 거우세요. 그러면 뿌하게 국물이 우러날 거예요. 장어탕 끓이는 날이면 부엌 근처엔 얼씬도 안 하는 남편이 고분고분 손을 보탭니다. 이 집 장어탕의 원조인 친정 어머니도 나오셨네요. 그냥 요 건지기만 건져. 엄마 나가 다 씻어놨어. 겨울이 돌아오면 항상 만들어주던 음식이라는데요. 이제 탕의 핵심 식재료, 힘 좋은 장어를 손질할 차례입니다. 보통 남자분이 장어를 짜네? 못 잡아요. 네? 못 잡아. 아, 사이가 못 잡아요? 네. 왜? 무섭다네요. 무섭다고? 잘 드셨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님이 해주셔야지. 뷰가 약해서 못 만든다니까요. 겁 많은 남편 때문에 장어 손질은 항상 아내 몫이 된답니다. 그 사이 장어탕의 기본이 되는 육수가 다 끓었습니다. 요 국물 갖고 예. 이제 장어탕이고 통장어탕이고 끓여요. 아. 요 육수로 갖고.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뭐 두고두고 쓰면 네, 되겠네. 냉장고 연화도 좋아요. 뼈까지 푹 고아진 진한 육수를 체에 걸러냅니다.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장어탕 끓일 거예요. 이 육수만 만들어 놔도
장어탕의 70%는 완성된 셈이랍니다. 그건 뭐예요? 들깨 넣고 육수에 양념장과 들깨가루를 섞어주고 호박과 고사리를 넉넉히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뼈를 발라낸 장어살을 듬뿍 올려주는데요. 뼈를 제거해 먹기도 편하지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만큼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저희 엄마가 해준 장어탕은 이게 장어를 푹 구워가지고 추어탕처럼 장어를 갈아가지고 국물 진하게 해가지고 해주셨어요. 애기네들 먹기 좋아라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가도 애기네들 잘 먹는 걸 해야죠. 이제는 나이든 딸이 어머니를 위해 장어탕을 끓입니다. 아, 그렇게 딱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네. 그리 맵지도 않죠? 좀 맵고. 매워? 그러면 육수를 조금 더 넣지 뭐.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장어탕입니다. 이제 먹어봐. 엄마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빨리 이제 끓으라고. 요거랑 그 통장어탕하고 아까 장어탕하고 예. 어떤 장어는 똑같는데 산 장어탕은 뼈를 벌가내고 통장어탕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예. 여수 사람들은 뼈를 발라내지 않고 장어를 통째로 넣은 통장어탕을 더 선호한다는데요. 그래서 여수를 대표하는 10가지 맛 중 하나가 바로 이 통장어탕이랍니다. 우거지도 이제 배추 우거지보다도 열무 우거지가 더 우러나서 더 맛있어요. 어머니 힘드시겠어? 아버님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네. 많이 힘드네요. 너무 음식에 너무나 조예가 많아갖고 너무 힘들어요. 네. 장어살은 부드럽게 녹아들기 때문에 씹는 맛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배추보다 질감이 더 있는 열무 우거지를 넣으면 식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된장과 콩가루를 넣고 버무린 우거지에 장어 뼈 삶은 육수를 부으면 국물 맛은 더 진해지죠. 구수해요. 요 뼈에서 또 육수가 우러나요. 아, 그래서? 네, 요 통째로 이렇게 구우면. 그럼 맛이 더 구수한 맛이 나기 네, 때문에? 아. 더 진해. 통째로 끓여낸 장어의 하얀 속살. 건강은 물론 밥맛까지 챙기는 탕입니다. 논과 밭이 한가롭게 쉬는 계절. 요란한 경운기 소리와 함께 마을에 도착한 건 갓 잡은 돼지 한 마리입니다. 오늘 열리는 마을 잔치를 위해서죠. 오늘 그 동네 잔치하려고 하면 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 뭐 잔치가 되지. 그래가 뭐 돼지고기 수육하고 해가 국밥끼리 가지고 그래 물라고. 그래 오늘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잡았어. 아따 돼지 크고 좋네. 그래. 예. 돼지 그 뭐 돈 많이 주면 크지 그 뭐시. 암돼지라서 맛이 있겠다. 오늘 이 돼지로 푸짐한 밥상을 차려보려고 합니다. 돼지 좀 만져봤다 하는 마을 남자들 몇몇이 모여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합니다. 아따 앞다리 이거는 막 고기 살 좋다. 국거리 하면 되겠다. 잡아가지고 이러놓으면 소뼈보다는 손은 그 우러나는 게 좋고 돼지 이게 우러나는 게 더 뽀얗게 우러나잖아 돼지가. 옛날에는 돼지 잡으면 삼겹살만큼이나 맛 좋은 부위가 돼지 머리 뼈 사이에 붙어 있는 이 살코기랍니다.
이 머릿고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아직 작업이 한참 남았지만 우선 한 점 먹고 가야겠습니다. 아따 질긴다 그 맛. 고기 한 점 맛있어. 고기 맛있겠다. 돼지고기는 왕소금을 국 찍어 뭐야. 맛있다 이 왕소금. 자, 모두 한 점 맛있어. 옛날엔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일을 제치고 모두 다 모여들었습니다. 제 몫은 알아서 챙겨야 했다죠. 그때 참 맛이 있었어. 그때는 이거 한 개 얻어먹으려고 하면 어른들이 좀 아들이라고 주나 안 주지. 아들 저리 가라 해부는데 그때는 뭐. 진짜 아들 저리 가. 이쪽 뼈가지 구우는다 이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돼지 뼈로 육수를 내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구워야 진한 맛이 나기 때문이죠. 돼지뼈 진짜 좋지요. 와이 꽈나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 물에 고기 좀 건지 넣어갖고 썰이 넣어갖고 잡숴보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쓰는 탕의 재료는 대부분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인데요. 곰국도 돼지 뼈를 우려 만들었습니다. 국물 잘 우러났나? 맛있겠다. 잘 우러났네. 잘 우러났네. 되게 맛있겠네. 이래가 막 진짜요. 오리지널이다. 야. 이래가 막 밥 말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국물 한번 봐. 아이 멋지다. 야따 잘 우러났네. 오늘 막 이거 막 몸보신 딱 톡톡하게 한게 생겼다. 동네 사람들 아이. 멋지네. 뽀얗게 우려낸 이 돼지 육수가 모든 국의 기본이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고기 넣고 이제 돼지국밥, 말 그대로 돼지국밥도 되고 또 이제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다 이제 국수 넣어가지고도 비비 먹고 말아 먹고 그러지. 돼지국밥만큼이나 즐겨 먹었던 건 밥 대신 국수를 말아 먹는 돼지고기 국수. 지금처럼 푸짐하게 수육을 얹어 먹지는 못했어도 참 맛이 좋았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다독이는 마음이 국밥만큼이나 뜨겁게 고생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몸을 녹이기에 탕만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 따끈하고 시원한 국물은 어깨 다독여주는 따스한 말처럼 기운을 나게 합니다.